박원순 시장이요, 청년수당 1차분을 2,800명이 넘는, 실질적으로 3,000명인데, 그 중에 일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2,800 수십 명에게 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50만원씩요. 6개월간 지급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50만원씩 6개월이면 5, 6, 30해서 얼마입니까? 30억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5년간 한다 그러면 450억이 됩니다. 애초에 박원순 시장이 이 사업을 5년간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 청년수당 450억, 그 다음에 1년에 10억씩 사업 운영비 해서 50억이 들어있길래, 아니 수당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면 될 건데 거기에 무슨 운영비 같은 개념이 들어있나 하고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사업을 갖다가 청년수당 사업에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컨소시움입니다. 자, 사단법인 마을이 이 청년수당 정책의 총괄적인 운영 주체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은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이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의 이 운영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단법인 마을은 설립 5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로부터 725억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이를 위해 별도로 이 센터 자금 1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민간 위탁하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마을 활동가가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시가 매년 50개 팀에 1년간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마을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마을 항공단 100만원에서 600만원씩 재정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는 커뮤니티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마을당 5천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총 예산 725억짜리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심사 및 집행을 하는 민간 위탁기관이 바로 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입니다. 이곳이요, 이 마을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수당까지 위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 사단법인의 이사 5명은 전부 제각기 과거에 반독재 운동,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등 이런저런 운동권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서울시에 마을 공동체 운동 등을 갖다가 해오다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니까 그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합을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 운동이라든지 또 청년 수당 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는 주체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런저런 제야 사회운동을 해오던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박원순 시장과 잘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 사업의 돈은 주민들이 사업비의 10%를 부담을 하면 서울시에서 90%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아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90%를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단법인 마을에도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 이게 선정된 대상인 사람들의 속성 또한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심성 정책이죠. 자, 그런데 이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이 16억짜리 위탁을 갖다 이미 받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청년수당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민간 위탁기관으로 또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여기서 청년수당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오늘 되도록이면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니까 안 하려고 하고요. 청년수당 집행을 갖다가 하는 기간을 갖다가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으로 해서 50억을 받게 했다는 것. 자, 3,000명쯤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50만원씩 쌓아주는 일에 대해서 뭐가 일거리가 필요하다고, 그 안에서 뭔 일거리 있겠습니까? 돈 받아서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요. 뭐 청년들이 내는 계획서가, 보고서 심사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애초에 그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청년이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미취업 청년이 144만 명인데 그 중에 3,000명, 0.2%에만 돈을 꼽아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에 속에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술 좀 먹으면 어떠냐, 그 돈 갖고. 자, 이런 말 속에 이미 이 사업의 선정 대상 청년 3,000명은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선정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의 이 사업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청년수당 정책이요. 결국은 한마디로 청년들 중에 이 야권 성향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분노에 공감한다 이렇게 봐지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쌓아주면서 결국 이 남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친위대 역할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 사업 집행기간이라면서 엄청난 725억의 돈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사단법인을, 서울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 수탁 주체인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을 이 또 청년수당 사업의 주체로 해버린 거죠.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된 다음에요,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 선의로 일어나는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오던, 안 그러면 자기 주변에 이 공상적인 협동조합 체제를 갖다가 꿈꾸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이런 입장들을 모아가지고요, 한마디로 시민의 돈으로 그 사업을 실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주체를 자기 측근들로 꾸려가지고 돈을 던져주는데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 경제와 청년, 마을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서울 시내에 특정 지역이 뜨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떠나서 마을이 파괴되는 문제를, 그걸 갖다가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 하에 서로 더불어서 산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런 부분들을 협동조합적인 인위적인 어떤 이 공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핑계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서울시장의 주도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또 자신의 측근들이 그 사업을 이렇게 끌어가는 수탁 주체로서 엄청난 돈을 받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청년수당, 마을을 가지고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마을의 황폐화를 방지하겠다라, 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게 하고요. 여기에 이 운영 주체를 갖다가 민간 수탁 기관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로 만든다. 이런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현지 지역의 어떤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들이 성공한 예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툭 하면 협동조합 하는데요. 그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부분을 서울시 산하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와 청년을 엮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시민자산화라는 그런 말 속에 한마디로 요즘 서울시에
이 각종 권리금을 둘러싸고 또 세입자와 건물 소유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리쌍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소유한 빌딩에 들어가서 곱창 장사를 하던 그 사람과 그 가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론의 다수는 리쌍 측에서는 할 만큼을 했다. 근데 거기에 이 곱창을 장사를 하는 그 젊은 분이 좀 해도 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그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이 대표라는 그분도 이 박원순 시장이 끌고 가는 이런 시민 자산화라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아마 의견을 내었고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강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철거를 반대하면서 싸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릿속에 그렇게 공상을 그려가면서 서울 시민의 돈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떠들어 봤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사적인 권리와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저 역시요. 한마디로 이 과도한 권리금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이 상권이 파괴되고 원래 있던 사람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적정해야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만드는 부분에서요. 법적으로 먼저 정비될 것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동체로서 보완될 것은 돼야지 법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개인의 어떤 소유자산에 대한 침해 부분들을 갖다가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진정하게 이 권리금이나 임대료 인상으로 피해를 당하는 서민 자영업자를 도우는 방식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아닌 어거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의 서금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한마디로 임대료 분쟁 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것에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세력들을 심고 더 나아가서 청년 수당을 지급해서 또 자신의 전의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을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부분은요. 정말로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 저는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이렇게 매년 고액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법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법제화가 지자체에도 전달되고 건물 소유주에도 전달돼서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아닌 곳곳에서 마치 이 시민자산화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그 이 리쌍 빌딩에서 나타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의 마을 공동체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 청년 수당을 이렇게 낭비하고 쓰면서 거기에서 또 매년 10억씩을 5년 동안 받아먹는 그런 수탁기간을 정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지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10%나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복잡합니까? 3,000명한테 돈 꼽아주는 사업에 경비가 1년에 10억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그 사업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야 되겠습니까? 자, 박원순 시장의 이 예산 낭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왜 무분별한 어떤 실험들을, 그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자의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지자체는 마지막 순간에 조금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려가면서 한마디로 전체 시민들을 마치 그 방법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올바른 사회의 대안이냐 선동을 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민들의
궁극적인 삶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임대료 반대, 이렇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통제하기 위한 이 법률 개정 운동을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길 바랍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돈 나눠 먹기 운동이에요. 시민들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